안녕하세요. 오늘은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는 하단이 5.25%이며 상단이 5.5%입니다. 왜 기준 금리를 상단과 하단을 두면서 발표하는지, 그리고 이런 정책을 이용하면서 어떻게 통화량이나 시중의 유동성을 관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되는 돈인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를 뜻하는 말인 IORB가 있습니다. IORB는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를 뜻함과 동시에 지준예치금 이자라고도 불리며 지준불이율이란 말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용어를 듣는다면 헷갈리면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율, 지준예치금에 대한 이자율, 지준불이율은 모두 같은 뜻이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 편하게 약자인 IORB라고 외우면서 부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은행들이 중앙은행인 연준의 지준계좌에 돈을 예치하면 연준은 시중은행들에게 IORB라고 하는 이자를 주는데 현재 IORB의 이자율은 5.4%입니다. 그리고 이 IORB의 이자율을 연준이 관리하는 목표금리의 상단선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목표금리의 상단선이 있다는 것은 목표금리의 하단선도 있다는 뜻인데요. 연준이 목표금리의 하단선으로 여기는 단기금리는 레포 시장에서 거래되는 영레포 금리, RRP 금리라고 하는 것이 목표금리의 하단선이 됩니다. 레포라고 하는 것은 시중은행들이 유동성이 부족할 때 자신들이 가진 채권이나 증권을 담보로 중앙은행이나 다른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유동성이 높은 미국 국채를 가지고 거래되는데요. 이렇게 자금을 빌려오지만 이는 아주 단기적인 유동성 해소 차원의 거래입니다. 겨우 하루나 며칠 사이에 만기를 두고 담보로 맡겼던 국채를 되사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온다는 뜻이며 이를 레포 거래라고 합니다. 시중은행들이 레포 거래를 통해서 단기 자금을 마련하면 유동성이 늘어난다고 해석합니다. 반대로 리버스 레포라고 불리는 영레포는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시중은행들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은행들의 자금이 중앙은행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이는 유동성이 줄어든다고 표현을 하며 역시 레포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하루 뒤에 채권을 되사는 조건이 포함된 거래입니다. 영레포 거래는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들이 연준의 채권을 하루 동안 매입하면서 거기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다음날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이것을 시중은행들이 연준에게서 지급받는 이자라고 하며 RRP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방금 설명했던 레포 거래는 시중은행이 연준에게서 대출을 받는 것이니까 반대로 중앙은행인 연준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겠죠. 이걸 레포 금리라고 하며 RP 금리라고 부릅니다. 시중은행들이 연준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인 영레포 금리, 즉 RRP 금리는 현재 5.3%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연준이 목표금리로 설정하고 있는 하단선이 바로 영레포 금리인 RRP 금리가 됩니다. 상단선과 하단선이 있다는 것은 그 사이에서 무언가가 왔다 갔다 하게끔 조절을 한다는 뜻이라는 것이 예상되는데요. 바로 EFFR이라고 불리는 실효연방기금 금리를 연준의 목표금리의 상단선인 IORB와 목표금리의 하단선인 RRP 금리 사이에서 움직이도록 조절을 하게 됩니다. 실효연방기금금리라고 불리는 EFFR은 콜금리라고 불리며 은행과 은행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루짜리 단기대출에 대한 금리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이 바로 실효연방기금금리인 EFFR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관찰하면서 단기 자금시장의 유동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세 가지의 단기 금리를 모두 프레드 화면에서 열어보겠습니다. 글씨가 작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자면 파란 선이 IORB 금리이며 녹색 선이 EFFR 금리, 그리고 맨 밑에 보라색 선이 RRP 금리입니다. 그래프를 크게 보면 세 가지 금리가 딱 붙어서 움직여 어느 게 파란 선이고 뭐가 녹색 선인지 구분이 잘 안 가지만 이렇게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간을 확대해서 본다면 세 가지 모두 확실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설명했던 것처럼 콜금리인 EFFR은 목표 금리의 하단과 상단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며 이게 정상적인 자금 시장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은행과 은행 사이의 하루짜리 단기 대출 금리인 콜금리가 올라서 목표의 상단 금리인 IORB를 터치하거나 넘어서게 된다면 단기 자금 시장에 유동성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은행과 은행 사이에서 자금을 쉽게 구하거나 빌리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EFFR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이 세 가지 그래프에 소파 금리까지 추가해서 보고 있는데
소파 금리까지 IORB를 넘어서거나 그 기간이 오래 유지될 경우, 이 역시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 부족 신호가 나타났다고 봐야 합니다. 소파 금리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이뤄지는 하루짜리 레포 금리들을 거래량 가중 중간값으로 산출한 금리입니다. 그렇게 계산된 금리를 뉴욕 연준에서 매일매일 발표하는데요. 연준이 더 중요하게 보는 금리는 EFFR이 IORB 위로 뛰나 안 뛰나를 모니터링합니다. 소파 금리는 비교적 자주 IORB를 터치하거나 가끔씩 IORB를 넘어설 때도 종종 있기 때문에 소파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바로 단기 자금 시장이 두려움에 떨진 않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 17일에 레포 사태라고 불리는 심각한 단기적 유동성 부족 사태는 소파 금리의 엄청난 급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럼 레포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2019년 9월 이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018년 9월까진 그래도 녹색 선인 EFFR이 파란 선인 IORB보다는 아래에 있었지만 10월부터는 EFFR이 IORB에 딱 붙어버립니다. 이는 은행들의 실제 금리인 콜금리를 연준의 관리 범위 목표 안에 두겠다는 중앙은행의 방침에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2019년부터는 소파 금리가 급등하면서 IORB의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사태가 자주 반복됐고 2019년 4월부터는 EFFR조차도 IORB를 넘어서거나 그 기간이 오래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메말라갔던 것은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와 재무부의 대량 채권 발행이 겹치는 시기이면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통해 금융 여건에 긴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메마르자 2019년 9월 17일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은 유동성 위기를 불러와 더 큰 연쇄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바로 긴급하게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리고 채권 매입 발표를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때의 채권 매입 발표는 대규모 양적 완화 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인 것도 알아야 합니다. 2019년의 레포 사태를 토대로 IORB 금리, 소파 금리, EFFR 금리와 RRP 금리의 추이를 모니터링한다며 단기적인 시장 충격을 미리 확인하면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까진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바뀐 것은 자주 트레이딩하던 소파 금리 선물의 만기일을 한참 뒤에 원월물 상품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소파 금리 선물 상품을 알게 된 것은 1년도 안 됐고 이런 2019년의 레포 사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의 만기가 가까운 근월물 소파 금리의 상품에서 가격이 급변하는 일은 없겠지만 보험용으로 만기일을 한참 뒤로 옮긴 것이죠. 2020년의 WTI 원유 선물 4월이 만기인 상품에서도 일시적인 원유의 수요 부족으로 선박들이 해상에 둥둥 떠다니면서 당시 4월물의 유가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37달러라는 초유의 사태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기가 5월물, 6월물의 원유 선물에서는 그런 일이 없이 정상적인 시장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죠. 만약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찾아오는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또다시 소파 금리가 오른다면 제가 거래하고 있던 만기가 짧은 소파 금리의 선물 상품에도 영향을 주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던 것입니다. EFFR이 IORB를 넘어서지도 않았고 지금 소파 금리가 크게 오른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겁을 먹냐고 물어본다면 급감하는 영래포 잔고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영래포 잔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도 줄어든다는 의미가 됩니다. 올해 금리 인하가 강력히 예상되는 시점에서 확실한 금리 인하의 트리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연준의 양적 긴축과 점점 메말라가는 시중의 유동성이 계기가 돼서 다시 소파 금리가 급등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오르면서 다른 채권 금리까지 상승시킬 때 그게 트리거가 되면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트레이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물가지수가 많이 내려오고 고용지표가 조금 둔화돼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금시장의 일시적인 충격으로 인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가지 단기 금리와 레포와 영레포 그리고 2019년의 레포 사태까지 알아봤는데요. 평상시 다른 영상에 비해서도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좋은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